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나 우려스러운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그 우려스러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건 정말 위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의 위기,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자, 투표는 우리 한국인이 하죠. 그런데 개표는 국적불명 외국인이 해서 되겠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저짝에 있는 나라, 그 사람들이 단체로 우리가 한 이 투표 용지를 개표를 한다? 이게 여러분들 용납이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세팅이 돼가고 있고 그렇게 지금 돼버렸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자, 정말 황당하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의원 김성주라는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본은 국민들이 여당 후보를 찍을 수 있게 관리를 잘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입니까? 아니, 이 질병관리본부가 여당 후보를 좀 찍을 수 있게 상황 관리 잘해라. 라는 이야기를 국회의원이, 그것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안하무인에 세상 겁나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청와대 비서관이 국민들을 향해서 무식하다. 이런 소리까지 내뱉어도 별 문제도 안 되는 정말 희한한 그런 정권인데요. 자,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만만합니다. 연달아 악재가 터지고 있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악재들이 그 해당 후보와 그 부인에게 또 그 자식에게 계속 터지고 있는데도 그래도 자신만만합니다. 1월 18일 여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 고문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 많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번 선거는 어차피 진영 싸움이다. 초박빙이어서 조마조마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안 진다. 우리 국민들을 믿어야 한다. 저런 사람들에게 결코 정권을 맡기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이 여기까지 민주화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맡기겠느냐. 아니, 자신들이 민주랍니다. 이런 전체주의 독재, 거기다가 공산사회주의, 또 친중으로 점철된 이들이 민주화를 했다라고 거짓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너무나도 완벽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축구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이 평평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여당에서는 완전히 오르막길로 올라가면서 공을 몰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저쪽에서는 그냥 툭 쳐면 쭉 내려오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축구 게임을 한다? 이길 리가 없죠. 질 리가 없습니다. 왜냐? 그 운동장의 심판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정이라는 사람인데 정말 말 많고 탈 많은 김명수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추천했다고 하죠. 이 노정이는 민변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어떤 데인지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런 사람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 모든 것들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좌파죠. 그런데 현 국회의원입니다. 자, 선거를 총지휘하는 행정안전부, 행안부 장관, 전해철, 삼철 잘 알려져 있죠. 그 삼철 중에 하나인데 역시 이도 민변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 이런 엄청난 큰 선거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이 주무 장관인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을 현직 국회의원, 현직 정치인을 이렇게 놀랍게도 장관으로 앉혀놓을 정도로 정말 대담하고 무모합니다. 그래도 그냥 갑니다. 이들은 참 희한하죠. 만약에 반대로 지금은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또는 앞으로 정권을 잡아서 이런 세팅을 하고 선거를 한다. 아마 이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됩니다. 정말 희한하죠. 자,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게임을 시작하는데 자, 놀라운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재작년에는 9개소, 올해는 182개소. 이게 뭐냐? 임시사무소라는 건데요. 재작년 4.15 총선할 때 정말 180석 싹쓸이 했을 때 그때 임시사무소란 걸 9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인터넷을 연결을 합니다. 인터넷 연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는 거기다가 개표 사무기 같은 이런 집기를 놔둡니다. 그게 9개였는데
이게 이제 그 사무실에서 썼던, 그러고는 이제 공문을 찢어 놓은 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가서 주워서 그 찢은 것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 건데, 여기 보시면 KT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무소를 쓰니까 여기다가 인터넷 연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무려 182개소 이 임시사무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거는 가히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무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옆나라에서 작업이 들어올지 윗나라에서 작업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182개소를 올해 만들겠다. 정말 놀라운데요. 자, 그런데 선거 때마다 우리 힘들다 하더니 이번에는 점점점 하더니 진짜로 이제 스트라이크를 벌입니다. 전공노, 전국 공무원 노조죠. 여기에서 우리는 부르지 마라. 니들만 휴일이냐? 우리도 휴일이다. 아니, 국가 사무를 보라고 공무원들 뽑아놨던데 그 국가 사무 보는데 우리 휴일이다 뽑지 마라. 아니, 그냥 와서 일만 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휴식 줍니다. 그리고 시간의 수당 더 많이 줍니다. 그런데도 우리 뽑지 마라. 그리고 우리 소속, 노조 소속은 아무도 안 간다 부르지 마라.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일반인들 뽑아라. 돈 주고 뽑아라. 우린 부르지 마라. 라고 올해 딱 희한하게도 전공노가 우리는 안 간다. 특히 조합원들은 안 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안 오면 일반인을 뽑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이번뿐만 아니고 지난 선거에서도 그렇게 해왔는데 한 절반 정도 또는 절반 이상 정도가 일반인으로 이를테면 이 당일 알바로 뽑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숫자와 빈도가 엄청 더 많아지겠죠. 전공노가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하러 가면은 우리 투표용지를 나눠준 사람, 그 옆에서 이제 투표소 앞에 앉아서 그 감시 감독하는 사람, 또 그 투표가 끝나고 나서 개표장에서 개표를 하는 사람 다 있겠죠. 그 선거 사무원들을 공무원들이 안 하고 그냥 아무나 뽑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뽑기는 뽑는데 국적도 신분도 묻지 않습니다.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되죠. 자, 여기에 일반인 개표 사무원 신청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양식입니다. 여기에 그냥 이름,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 그리고 당원이냐 아니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름 그냥 적당히 쓰면 됩니다. 그리고 생년월일 적당히 쓰면 됩니다. 검사 안 하니까. 그리고 주소 알아서 쓰면 되죠. 그리고 계좌번호 이것도 확실하게 쓰겠죠.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는 연락처 대충 쓰고, 또 당원이냐 아니냐. 당원이면 아니다라고 체크했을 때 이게 검증이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검증이 되겠습니까? 당원이라도 아니다 체크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인감증명서 첨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사인하면 끝이에요. 주민등록 사본 첨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홍길동이라고 이름 적어도 되고 갑순이라고 적어도 되고 아무렇게나 적어도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외국인도 할 수 있다. 조선족도 할 수 있다. 중국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는 벌써 이게 다 차버렸어요. 다 차버렸습니다. 근데 그 명단들 보니까 중국인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투데이가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에 문의했습니다. 아니, 중국인들이 이렇게 개표 사무원으로 많이 들어오면 이거 되나요? 라고 하니까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 선관위 관계자가 파이낸스 투데이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 중국 국적자가 개표 사무원으로 들어온 것이 뭐가 문제냐? 외국인이 더 중립적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국인들 중에서 이런 인원을 뽑는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압니까? 몰랐죠? 그런데 알고 신청하는 사람이 공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친중 후보, 친중 정당을 뭔가 할 일이 있다면, 도와줄 일이 있다면 도와줄 개연성이 아주 많아지겠죠. 그건 아주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투표를 했는데 우리가 투표한 것을 여기다 집어넣고 저기다 집어넣고 하는 이 개표 사무원을 정말 놀랍게도 저 옆나라 사람들이 대거 지금 사인을 한 겁니다. 왜? 이름만 적으면 되니까. 계좌번호만 적으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선관위 관계자가 밝혔듯이 외국인이라도 관계없으니까. 그런데
아주 분탕질을 쳐놓고 나쁜 일을 저질러놓고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입니다. 못 찾습니다. 왜? 이 이름이 실명인지 그 주소가 실주소인지 검증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으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아주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사라져버리면 그냥 끝인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어지십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기 때문이고 그들이 자신만만한 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투 개표원 세팅 완료했죠. 그럼 이제 용지 작업을 하는 판을 짜야 되는데 용지 작업.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전 선거를 한다든지 뭐 부재자 선거를 한다든지 우편 투표를 한다든지 이거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요즘 뭐 코로나 선거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감염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그 감염자들 저녁에 따로 투표하자. 그런데 그 사이에 혹시 또 감염될지 모르니까 워낙 하루에 지금 뭐 10만 명, 앞으로 뭐 17만 명 이렇게 3월달 들어가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겁을 팍팍 주죠. 그러면서 자 그러면 감염되면은 뭐 투표하러 가기 곤란하니까 그 전에 사전 투표를 하면 되지. 그리고 그 사전 투표가 많이 몰릴 수 있으니까 그 사전 투표를 하루 더 늘리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용지 작업에 대한 세팅 판 깔기가 아니냐라는 의심,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불법적인 일로 인해서 결과가 바뀔 개연성 얼마든지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야당에서는 눈 부릅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투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정말 연이어 악재가 터지는데 후보자 본인의 부인의 아들의 뭐 또 그 해당 정당의 또 권력자의 뭐 다 악재가 터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접전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이기고 있어요. 파란 쪽이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결과를 바꾸어도 명분을 미리 세팅해 놓는 작업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측면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민주주의를 공격해온 이 망할 민자, 민주를 주인을 망하게 하는 민주 세력, 그 민주주의 자체를 없애려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선거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우리 이 선거는 바로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사가 다 직접적으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우리 대신 의사를 표현하고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해왔는데 이 대통령을 뽑는 이 선거야말로 이거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직접 민주주의예요. 정말 선거의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거에서 정말 우리 국민이 투표한 것을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다른 국민이 와서 개표를 하면서 그리고는 아주 큰 분탕질을 치고 사라져도 찾을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는 선거. 이거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우리 국민의 뜻을 대신 표출해주기 위해서 뽑혀나간 이 정치인들이 투쟁해줘야 되는 겁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뭐 다음에 우리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되지. 이러고 있는 자들 절대로 뽑아주어서는 안 된다. 이 엄혹한 시기에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 인기만 찾고 있는 자들 여러분들 주변에 다 찾아서 반드시 그 사람들은 다음 선거에 그 사람들 뽑는 선거에 응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꽃입니다. 바로 대의입니다. 자, 이번 선거 결코 우리의 민심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